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아침 대구와 경북에는 짙은 안개가 끼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 일교차가 벌어지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아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이제는 겨울의 나들목에서 날이 점점 추워지겠습니다. 오늘 대구의 아침 기온 2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영상권으로 시작하는데요. 낮에는 최고 17도 안팎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한편 오늘 밤부터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내일부터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화요일 대구의 아침 기온 1도, 모레는 영하 1도까지 곤두박질 치겠고요. 바람까지 강한 가운데 낮에도 10도 선 아래에 그쳐 종일 춥겠습니다. 12월의 첫 월요일 아침 안개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대구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어 있는 곳이 많은데요. 해가 뜨고 안개가 걷힌 뒤에도 엷은 안개나 먼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부터 내일까지 우리 지역에는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58km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고요. 오늘 오후 경북 서부 내륙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기온이 급격히 내려가고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게 느껴지겠고요. 이번 주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이 급격히 변화하기 때문에 건강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 스틸러스가 지난 토요일 연장 혈투 끝에 K리그1 챔피언 울산 현대를 물리치고 프로와 아마추어가 모두 출전해 최고의 축구팀을 가리는 코리아컵에서 2연패를 달성했습니다. 연장 후반 김인성이 극적인 결승골을 터뜨리며 역전 드라마를 완성했고 포항 응원단 14,000명이 경기장을 찾아 선수들에게 힘을 보탰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이른 새벽 포항 시민들은 전세버스 72대에 나눠 타고 상암 월드컵 경기장으로 향했습니다. 응원전은 버스 안에서부터 불을 뿜었습니다. 스틸러스! 스틸러스! 오늘 스틸러스가 울산을 이기고 우승했으면 좋겠어요. 포항 응원단의 규모와 함성 소리는 경기 전부터 울산을 압도했습니다. 포항 시민과 출향인 14,000여 명이 상암 월드컵 경기장 한쪽 면을 가득 채웠고 홈이곳에서 호랑이를 사냥하는 대형 걸개 그림이 등장하며 기선 제압에 성공했습니다. 맞수 대결답게 경기는 치열했습니다. 포항은 전반 38분 울산 골잡이 주민규에게 선제골을 내주고 끌려갔지만 후반 24분 정재희가 극적인 동점골을 만들어 경기를 연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승부는 연장 후반에 갈렸습니다. 연장 후반 7분 스피드레이서 김인성은 발이 아닌 머리로 천근 같은 결승골을 넣었고 교체 투입된 강현재의 쐐기골까지 터지며 감동의 태아 드라마를 완성했습니다. 다른 경기보다 더 이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또 들어가서 득점을 하게 되고 또 포항이 또 이겨가지고 우승컵을 들어올리는 이 순간이 정말 감격스럽고 기쁩니다. 포항은 대회 2연패와 함께 통산 6번째 코리아컵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전북과 수원, 삼성을 제치고 코리아컵 최다 우승 기록도 단독 1위로 올라섰습니다. 정말 선수들이 땀과 노력이 결실을 보는 것 같아서 정말 일단 기분이 좋고 보시다시피 관중 속에 많은 응원단 그리고 포항에서 그 먼 길을 마다하고 응원해 주신 우리 팬들 덕분에 승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14,000 포항 원정 응원단은 시상식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고 스틸러스를 목이 터지라 외치며 선수들과 함께 우승의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포항 선수들과 응원단은 120분 동안 초인적인 투혼을 발휘했고 결국 우승컵을 손에 넣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지난 29일 서울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 2024 대상 시상식에서 포항 스틸러스 소속 오베르단이 미드필더 부문 베스트 11에 선정됐습니다.
오베르다는 이번 시즌 35경기에 출전해 3골 2도움을 기록했으며 울산 골키퍼 조현우와 함께 2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포항 출신으로 군복무 중인 김천 상무 박승욱 선수도 수비수 부문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포항시의회 김일만 의장에 대한 의원들의 불신이 심각합니다. 의장단 선출과 예결특위 구성에서 원천 배제된 야당 의원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다선 의원들도 의장 불신임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안건 의결의 정족수를 겨우 충족할 정도로 의회가 분열돼 의회를 향한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과 개혁신당 시의원 8명이 의장의 독단적인 운영에 항의하며 본회의장을 나갑니다. 뒤이어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도 자리를 뜨면서 과반인 의결 정족수를 겨우 채우고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5선 최다선인 김성조 의원은 포항시 의회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며 개탄했습니다. 의원 정족수가 모자리는데 불구하고 한 사람이 부족되자 다시 한 사람을 불러서 의결했습니다. 5년 5선 하면서 이런 사태를 처음 봤는데 이건 도저히 의원으로서 묵할 수 없습니다. 의장 불신은 지난해 7월 후반기 의장단 선출부터 시작됐습니다. 의장 부의장을 국민의힘이 사전 조율을 통해 내정해버렸고 4개 상임위 모두 사실상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독차지했습니다. 의장단 선출에서 이 같은 당 지침을 어기고 독자 출마했던 국민의힘 다선 의원 4명은 지난 8월 도당 윤리위의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당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남은 의정 활동에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무슨 일에서인지 다선 의원들은 모두 배제하고 10명 모두 초선 의원으로 구성했습니다. 국민의힘 다선 의원들의 불만은 극에 달했습니다. A 의원은 말 잘 듣는 초선 의원만으로 의회를 운영하느냐, B 의원은 포항시의회는 국회의원의 하수인이 아니다, C 의원은 의결 정족수 미달로 재의결하는 동네 반상회가 됐다며 불편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급기야 야당 의원 8명과 국민의힘 일부 다선 의원들은 최근 모임을 갖고 의장 불신임 논의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포항시 의장이 시민만을 바라보고 선수나 지역구 모든 민주성을 고려해서 시민 곁으로 다가가는 민주적인 의회의 모습을 2조 8,900억, 내년도 포항시의 예산 규모입니다. 여야 할 것 없이 다선 의원들은 과연 초선 의원만으로 막대한 예산을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을지 불안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지방의회가 바로 서지 않으면서 정당 공천제 폐지 여론이 잊을만 하면 부각되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포항을 찾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지역화폐 예산을 최대한 늘려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포항 죽도시장에서 포항시 전통시장 상인연합회와 간담회를 갖고 지역화폐는 지역 경제를 살리는 가장 효율적인 정책이라며 지역에서 돈이 돌 수 있도록 국가 예산 지원을 크게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이어 최근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잇따른 공장 폐쇄와 관련해 환노위를 중심으로 가능한 대안이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파산하는 기업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와 경북에는 이런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이 없어 불편을 겪었는데요. 대구에도 오는 2026년에 회생법원이 생기게 돼 재기를 노리는 지역민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재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대구지방법원에 접수된 개인 회생 사건은 8,700여 건으로 2021년과 비교해 14.7% 많았습니다. 올해는 상반기 기준 달마다 930여 건으로 1년 사이 27.4% 늘며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개인이나 법인의 도산 사건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산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법원이 없다 보니 사건 처리가 늦어지고 그만큼 회생 기회도 줄어든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법이 개정돼 대구와 대전, 광주에
2026년 3월 회생법원이 설치됩니다. 특히 대구는 비수도권 가운데 소속 지원과 시군 법원, 등기소도 가장 많아 전문 법원인 회생법원이 설치되면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환자에 비유하면 응급 환자를 살리는 사회적 심폐소생술과 같습니다. 지금보다는 훨씬 더 신속한 사건 처리와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통해서 시민이 보다 건강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구 법원은 연호직으로 이전이 진행되고 있고 지금의 법원 내 공간 확보도 쉽지가 않습니다. 2029년 법원 신축과 이전까지는 제3의 장소를 임대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이나 법인의 파산, 회생, 면책 등 도산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회생법원은 2017년 서울에 가장 먼저 생겼고 지난해부터 부산과 수원에 설치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와 장기 침체의 경제 위기 속에 지역민들이 다시 일어서는데 대구 회생법원 신설이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경주시는 건천읍의 인구가 10,000명을 회복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9년 건천읍 인구 10,000명이 붕괴된 이후 5년 만입니다. 경주시는 건천의 인구가 지난 5월 말 8,700여 명까지 줄어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KTX 경주역 개통 이후 역세권 개발과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으로 전환점을 맞았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오르내리는 등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서 업종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수출 비중이 높은 자동차와 조선은 반사 이익을 기대하고 있지만 포항의 주력 산업인 2차 전지 업계는 잔뜩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 초 1,300원대 초반에 머물던 원달러 환율이 11월 들어 1,400원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이달 초엔 1,410원까지 오르며 이른바 킹달러 시대를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환율 변동성은 더 커져 내년 초엔 1,450원까지 오를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환율이 급등하면서 가뜩이나 업황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석유화학 업계엔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원자재 가격 자체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환율까지 급등하면서 부담이 이중으로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석유화학 제품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 가격은 지난해 말 기준 톤당 646억 달러에서 올 들어 꾸준히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리튬과 니켈 등 수입 원자재 비중이 높은 2차 전지 업체들도 환율 차이로만 수천억 원의 추가 부담이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 달러 강세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산업계 전반의 고환율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석유화학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에 주력하겠습니다. 반면 수출 비중이 높은 자동차 업계는 영업이익 증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10원만 상승해도 연간 영업이익이 2천억 원 증가하는 현대차와 기아는 트럼프 취임 이후 관세 인상 추이를 지켜본 뒤 현지 생산량 조절에 나설 계획입니다. 건조 계약을 달러로 체결하는 조선업종도 반사 이익이 예상됩니다. 선박 수주부터 인도까지 2년이 걸리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상승하면 그만큼 환차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고환율 킹달러 시대를 맞아 지역 주력 업종 간 희비가 엇갈리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지역 상공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욱입니다. 경주시와 경상북도는 내년 에이펙 정상회의 공식 만찬장과 국제 미디어 센터를 새로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만찬장 건립 후보지로는 첨성대와 대릉원 등이 있는 동부 사적지 일원을 비롯해 동궁과 월지, 대릉원 등이 논의됐습니다. 또 경주의 미디어 센터로 활용할 공간이 없어 주 회의장인 화백 컨벤션 센터 인근에 첨단 기술을 적용한 대규모 국제 미디어 센터를 새로 짓기로 했습니다. 인구 소멸 위기 속에 경북에는 학생 수가 적은 농어촌 학교가 많은데요. 학생은 많지 않지만 모든 구성원이 힘을 모아 작지만 강한 학교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김혜빈 MBC 청소년 기자가 전합니다. 올해 양북초중학교는 농어촌 참 좋은 학교에 선정되었는데요.
학생과 교직원이 하나 되어 작지만 강한 학교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침 시간 20분 동안 한자 공부, 시울림, 토의 토론으로 학교 생활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침 활동 덕분에 수업 시간에 발표하는 것이 늘었어요. 시를 감상하면서 생각도 깊어지고 자신감을 많이 얻었어요. 또한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찾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특히 드론 조종, 금융 경제 교육, 미니 오케스트라 활동이 학생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플루트를 배우면서 스트레스가 확 풀렸어요. 나중에 음악과 관련된 진로를 고민하고 있어요. 그리고 등교맞이, 꽃나눔 행사, 해양 레포츠 체험 등으로 사제 간의 정을 나누고 있는데요.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작은 학교지만 학생 한 명 한 명의 꿈을 키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곳에서 자신감을 갖고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올해도 양북초중학교는 학교폭력 제로를 기록하며 함께해서 더욱 행복한 학교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유초중 통합학교로 운영되고 있는 양북초중학교가 지역 사회 가치를 재발견하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MBC 청소년 기자 김예빈입니다. 포항시는 내년 7월 70세 이상 어르신의 대중교통 무료 승차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전용카드 발급 등 정산 시스템이 구축되면 7월부터 포항시에 주소를 둔 70세 이상 어르신은 시내 마을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무료 승차 대상자는 6만 7천여 명으로 연간 6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며 경주시, 영덕군과도 버스 광역 환승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겨울의 나들목에서 날이 점점 추워지겠습니다. 오늘 대구의 아침 기온 2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영상권으로 시작하는데요. 낮에는 최고 17도 안팎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한편 오늘 밤부터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내일부터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화요일 대구의 아침 기온 1도, 모레는 영하 1도까지 곤두박질 치겠고요. 바람까지 강한 가운데 낮에도 10도 선 아래에 그쳐 종일 춥겠습니다. 12월의 첫 월요일 아침 안개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대구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자욱한 곳이 많겠고요. 해가 뜨고 안개가 거친 뒤에도 낮 동안 엷은 안개나 먼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부터 내일까지 우리 지역에는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58km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고요. 오늘 오후 경북 서부 내륙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 차차 기압골의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고요. 오늘 아침 짙은 안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 2도, 김천은 영하 1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에는 대구와 김천 모두 17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1도, 문경 2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안동 15도, 문경은 14도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포항의 기온은 6도, 경주는 1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포항과 경주 모두 18도 전망됩니다. 내일과 모레 기온이 급격히 내려가고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게 느껴지겠는데요. 이번 주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이 낮아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